네, 종목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20개 유망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예, 시가총액이 1,500대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네, 그 펀더멘탈상으로 봐서는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 충분히 평가받을 기업이다. 첫 번째 이제 기업은 HPO라는 주식입니다. HPO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건기식 업체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덴푸스라고 하죠.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유럽산의 원료 네. 그리고 OEM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차별화 프리미엄 전략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하이고고라고 네. 그 유기농 밀크 파우더 제품인데 실제로 성장기 아동용 제품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이제 흑자 전환에서 이익 가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건기식 업체가 대부분 판매 채널이 홈쇼핑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공유 아마 도깨비 아시죠? 네. 공유를 이제 모델로 발탁을 해서 지난 7월, 8월 달에 TV 광고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해서 보다 보니 과거 20년 4분기에 별도 영업이익이 60억, 분기 영업이익이 60억이었는데 네. 4분기에 지난 3분기에는 4억 원 적자까지. 그러니까 광고비가 안 좋았네요. 30억대였던 게 86억까지 크게 급증을 하면서 모델이 너무 비쌌네요. 아니요, 모델보다는 이제 TV 예. 광고비가 비싸죠.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있었느냐? 3분기에 실제로 네. 매출액도 늘었고 매출 총이익도 늘었다. 이런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홈쇼핑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 광고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게 특별히 온라인 광고로 3분기에 36% 증가를 전분기 대비했고 이게 향후 수익성 매출을 주도할 거다. 이런 네. 측면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HPO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 전략이 엿보이고 있다고요.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예, 우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해법인, 상하이법인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인수합병을 했지만은 잘 나가고 흡수를 있는 한 측면입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20년에 그 영업 손실이었는데 21년에 매출이 100억대 정도의 16억 영업이익이고 금년에 130억대 영업이익이 4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년에는 50억 정도로 일단은 상하이법인 그래서 중국 소비와 밀접한 상하이법인을 네. 성공했다는 측면이고 세 개의 회사를 이제 인수 또는 설립했습니다. 우선 비오팜이라고 건기식의 대부분 업체의 OEM 제조업체입니다. 이쪽 회사를 통해서는 영업이익이 60억에서 70억 정도 네. 꾸준히 창출이 되고 있다. 또 지오 인포테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쪽인데 흔히 말하면 마이크로 킥보드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유통업체까지 했는데 전년도에 50억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이었지만 이게 이제 해외에서 달러로 원자재를 그러니까 제품을 사오고 네. 국내에서 판매하는 구도다 보니까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33억 정도 줄었지만은 내년에는 이제 환율 하락으로 좀 리바운딩 할 거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코펜하겐 레서피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식품입니다.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 쪽에 네. 식품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매출 1억 원 돌파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의 매출액과 더불어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자, 본업도 좋아지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이 23년에 가세할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20년에 이제 좋았던 네. 상황이죠. 뭐 별도 영업이익만 199억 정도였으니까 이 별도 영업이익은 금년도에 103억 정도, 흔히 말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네. 내년도에는 137억 정도로 리바운딩을 할 거다. 이게 가장 먼저 보는 측면이고요. 자회사들 효과가 감안해서 260억 정도였던 영업이익이 2년 연속 감소해서 금년에는 220억 정도, 네. 내년에는 294억 정도로 실적은 점핑을 할 거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공유 광고 효과 때문에 본업이 좋아진다는 이런 측면이고 중국의 그 위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소비 수요와 더불어서 애완견 쪽에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HPO에 대해서 내년에 성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도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근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예, 현대 EGL이라는 네. 회사입니다. 이제 창업자들이 해가지고 회사를 활성화 좀 시켰고
우리 저 선택적 복지라고 하죠. 복지 포인트. 네.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거고 21년도에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근데 오히려 뭐 그룹으로 인수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 이런 베이스는 높아졌지만은 실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치 랠리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많이 이제 떨어졌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좋아하다가 네. 선호하다가 매도를 했는데 성장성 이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될 모멘텀이 최근에 찾았습니다. 바로 주가가 이제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벤디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직장인들의 정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네. 모바일 식권. 이제 모바일 뭐 식권. 쓰시는 분들은 예. 식권 대장이라는 쪽을 알겠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분율을 89%, 약 371억 원 정도 인수를 했는데 네. 과연 인수의 적정가냐 이런 측면인데 22년 3월 달에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을 때 가치가 400억 이상 정도였고 이 회사가 인수를 할 때 최종적으로 418억 정도였으니까 적정하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질 만하다는 측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너지가 좀 창출이 될 거다는 네.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벤디스가 직장인 그 정신 해결 분야 앱에서도 점유율 50% 1위고 뭐 고객사가 1,400개 회사나 좀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정산 시스템이 대단히 우수한 걸로 앱도 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달 대장까지 추가를 했고 네. 퀵 대장 또 화환 이런 부분으로 다각화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EGL이 갖고 있는 몰 자체를 통해서 지금은 매출액의 3%에 불과하는 이커머스 매출이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수 가액도 적정하다는 판단 네.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 또 앞으로 같이 코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NH투자증권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벤디스 인수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라는 신규 리포트 발행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뭐 성장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 BPO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인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인사 또는 총무에서 하는 비핵심적인 업무들을 아웃소싱, 위탁을 소싱하는 네. 건데 짧게 보면은 적게 보면 이제 MRO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상조라든지 뭐 화환이라든지 또 뭐 직원들 선물 또 퀵 그리고 뭐 이제 EAP라죠. 근로자 지원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 분야가 있는데 일본의 그 베니핏 원이라는 회사를 벤치마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선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이제 말씀드렸던 벤디스하고 더불어서 그러면 현대 EGL이 갖고 있는 고객사는 2,100개 정도가 되겠고 유저는 220만 명에 달합니다. 무려 130만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 CP,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만 해도 3,800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뿐만 아니라 범현대가까지 아우른다면 그리고 벤디스도 이 분야를 이미 네. 아까 화환이라 이런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BPO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기존의 1위, 벤디스 1위 그리고 그룹하고 범현대가까지 연계되는 시너지를 감안하면 이 BPO 비즈니스의 국내 리더로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단이죠. 네, 그렇다면은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나 실제로 나와주고 있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최고 실적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에 130억대 영업이익이 2021년에 160억 정도. 금년에 이미 3분기까지 155억입니다. 물론 이제 1분기가 최성수기라는 거 포인트하고 대부분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연간으로 176억 정도가 되겠고 23년에는 거의 200억에 가까운 199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1등주고 또 1등주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가 대비, 최고가 대비 무려 6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선호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소로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충분히 벤디스 인수 효과에 대해서 기업이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먹히고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1등주에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고 실적 랠리는 지속된다. 이게 바로 현대 EGL을 보는 시각이고 특별하게 벤디스 인수
효과 네. 그리고 BPO 비즈니스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HPO도 그렇고 현대 이즈웰도 그렇고 그런 종목을 골라오신 것인지 시가총액이 딱 1,5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사 모두 시가총액 2,000억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충분히 있는 간다. 평가를 네. 수 있고 또 실적 측면에서도 뭐 일부 우려가 네. 있었지만은 광고비 과다 지출한 광고비를 크게 지출한 부분은 오히려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고비를 축소하니까 4억 적자가 또 뭐 4분기에 46억 흑자가 좀 되는 부분이고 또 벤디스 인수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시너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고 현대이즈웰, 현대백화점 인수한 회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평가가 좀 적었었는데 이 부분이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런 측면이고 말씀드렸듯이 네. 적정한 시가총액인데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하고 2천억대 시가총액이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기업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바닥권에서 올라는 오고 있는데 크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HPO 그리고 현대 이즈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